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관성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성의 생물학적인 관점과 사회정치적인 관점, 요걸 설명할 건데, 뭐 생물학적인 관점에는 뭐 남녀를 불문하고 그냥 어머니. 사실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이야 뭐 간단히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만, 뭐 1차적인 시각으로만 알려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4월에 태어난 뭐 무토 일주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게 사화 자체가 나한테 인성이 되는데, 인성이면 어머니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됐든 간에 그냥 수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수 입장에서는 이 화가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은 제가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했죠? 아버지. 그죠? 아버지. 예를 들어서 이 무토가 뭐 남자라는 기준 하에, 수는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되겠죠. 그죠? 여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사화가 1차적인 관점에서는 어머니가 되는데, 이제 아내의 아버지도 해당이 되니까 요것이 장인어른도 좀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내 기준 하에, 내 주체자로서의 내 기준 하에 직접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인성이지만, 내 아내의 뭐 금연실상 뭐 여기가 수가 좀 아내가 뭐 여기가 뭐 수가 있다고 좀 그러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 아내의 아버지니까, 그죠? 이렇게 굴러가면 내가 주체하는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서 아내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장인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게 있긴 하는데, 사실 이건 막 육친을 타고 올라가는 거긴 해요. 육친을 막 꼬아가지고 막 배를 타고 올라가는, 막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거는 좀 한 팔자로 뭐 남편의 상황이라든지 집안의 상황이라든지 아버지의 뭐 상황이라든지 어머니의 상황이라든지 요거를 이제 좀 바라보는 시선처럼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막 육친을 돌리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뭐 나중에 어차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은 그냥 어머니로만, 그죠? 어머니로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뭐 나의 생각 혹은 수용성, 또한 뭐 학습이 되든 공부가 되든 아니면 이제 문서 이런 게 되고, 흔히 말해서 이제 오늘은 그냥 인성만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뭐 다음 주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뭐 비식, 재, 관, 인성에 대해서 뭐 생물학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그 다음에 뭐 생물학적인 거, 사회적인 관점, 이런 거 제가 좀 나열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간략된 좀 이렇게 뭐 일정한 표처럼 그냥 간략되게 좀 어차피 한번 총정리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계획이 되고, 뭐 인성은 계획이 되고, 뭐 식상은 과정이 되고, 재성은 뭐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관성은 결과를 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가고, 또 인성 다시 돌아와서 그런 패턴도 있긴 하는데, 오늘은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인성에 대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어머니에 해당되는 거는 뭐 기본적이게 뭐 설명할 건 없고, 이 사회정치적인 관점에서 나의 생각, 나의 수용성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내가 좀 받아들이는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목 입장에서 수가 인성이 되겠죠. 인성이 나를 이제 생극제화의 개념에서 나를 생해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의 상태가 나한테 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인성의 상태는 좋은데 나와의 관계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인성의 상태는 안 좋은데 나와의 관계는 좋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개념도 있긴 하는데, 그냥 1차적인 시각에서 그냥 인성의 상태가 나한테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대체적인 나의 생각 및 나의 수용성,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제 저도 명리학을 하니까 뭐 제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뭐 나 같은 것도 이제 뭐 선생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뭐 공식적인 막 진짜 뭐 교사 막 그런 선생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어떤 애는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애는 알려주는 거를 그냥 무시를 한 채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를 알려줘. 뭐 심지어 이제 뭐 요번에 시험에 뭐가 나올 거니까 정답 외워라 해서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애들이 좀 있어요. 수용성 하고, 나와 혹은 이제 타인에 있어서 어떤 문제거리가 있다고 보자고요. 나는 이 문제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이 문제거리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라는 존재는 이 타인이 말하는 거에서 그래 너 말도 일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반면 반대로 타인은 나의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묵살을 하고 발언권을 막아버리고 지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좀 고집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좀 수용성이라 좀 생각하면 돼요. 수용성. 자기만의 생각, 사상의 세계에 좀 갇혀서 살아가는 좀 동화가 되지 않는. 게다가 이 인성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의 개념, 학습의 개념으로는 들어가기도 하는데 물론 공부는 이제 인격을 갖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공부라는 개념은 단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돈 벌려는 수단, 잘 살려는 수단으로 좀 많이 학습이 되고 있다 보니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이제 뭐 저희도 어릴 때도 그랬고 요즘 어린 사람들도 그러고 사회에서 원해라 하는 학습을 원해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수능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 여자분들이 뭐 남자친구를 만나든 뭐 남자가 뭐 여자친구를 만나든 혹은 어떠한 뭐 여자나 남자를 불문하고 어떤 회사에서 조직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해. 그죠? 어떠한 실수를 하면 좀 개선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성을 갖추면서 학습하는 능력도 굳이 이 인성이라는 게 공부의 학습이 아니라 삶의 질의 학습.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여자분들, 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여자분들. 연애를 하거나 가정을 일궈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들은 어디서 안 알려줘요. 뭐 남자 잘 만나는 방법, 여자 잘 만나는 방법, 뭐 그런 거야 뭐 인터넷이나 잡다한 기술이나 뭐 이제 뭐 결혼 회사나 연애 회사나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좀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공부나 이런 거는 알려주는데 뭐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방법,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뭐 좀 이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좀 이용을 받거나 뭐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사상 자체도 간혹 가다가 그런 여성분들 의외로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을 여성분들한테 욕먹을 수는 있긴 하는데 결혼 안 한 여자가 나이가 한 40대가 있고 한 20대가 있다고 보자고요. 40대까지 결혼을 못했어. 눈이 높아서. 젊을 때는 20대는 여성분들이 연애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정성기나 결혼이라는 이제 구도로 들어가 버리면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나 이런 거는 좀 남자 쪽에서 권한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0대 때 뭐 공주병이 걸리고 이쁘고 뭐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고 나는 이런 남자 만날 거야 저런 남자 만날 거야 라는 사고는 당연히 가져도 돼요. 하지만 40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집안까지도 안 좋아. 집안 능력도 없어. 모아둔 돈도 없어. 이러한 여자가 외모도 그냥 뭐 평범해. 이러한 여자가 아직까지도 백마탄 완자를 기다리면서 나를 케어해주고 좀 젊고 잘생기고 집안도 빵빵하며 성격까지 좋으면 나를 케어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주변에 여성분들도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거라 그러죠. 그런 것도 어디서 사회에서 알려주진 않아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위치, 내 상황, 나의 조건, 나의 수준, 나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 인성의 수용성에 해당돼요. 나의 생각 수용성.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제 뭐 저번 주인가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돈을 4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가지고 있어도 저기 이제 대기업 총수 회장들이 보기에는 다 50억까지 내나 100억까지 내나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월급이 얼마 안 돼 그냥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반면에 뭐 건물주가 있다고 보자고. 실제로 내 강의를 하고 단골 손님 중에서도 실제로 있어. 건물이 막 몇 채가 있어. 근데 맨날 막 시갈족발 하면서 막 살아. 막 너무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택시기사 하면서도 나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인생의 타협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인성이 보통 많은 것을 비중을 좀 차지해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예를 들자면 막 그런 분들 많잖아. 나 로또 당첨되고 싶어. 로또 되고 싶은데 로또는 안 사. 나는 10년 후에 100억을 아니 100억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한 2억만 모을래. 5년 후나 뭐 10년 후까지만 2억만 모을래 하는 사람이 방구석에서만 그냥 있어. 이런 것도 나와의 수용, 타협점이 안 맞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사실 이제 젊은 분들, 장작 한 40대, 뭐 30대, 심지어 50대까지 분들도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진 못해요, 사실. 사람이 내 입장에, 내 상황에 내가 뭐가 가지고 살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인성. 내가 행복한지, 내 삶이 그래도 나는 만족을 하는지.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사실 좀 이런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되긴 하는데, 저도 어릴 때는 부족함 없이 남들한테 누구들한테 어떤 집안에 비교할 정도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며 쓸 수 있는 돈도 다 쓰면서. 근데 나는 그때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했어. 엄청 정서적으로. 먹고 살만한데 남들보다 그래도 어디 비중해도 괜찮은 집안인데, 게다가 능력적인 부분도 괜찮았는데 나는 불안하며 삶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때보다 지금이 저가 좀 약간 못나기는 하지만 난 지금의 삶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거든. 그렇다고 막 내가 막 여유가 많거나 뭐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내 자체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 입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주제. 물고기가 나무를 타려면 안 돼요. 인간은 의외로 나조차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 하지만 인성의 상태가 조금 괜찮다면 내 스스로 나를 입장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의 행복이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자녀로 될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로도 될 수 있고, 혹은 빚은 많지만 쓰고 살 수 있는 뭐 카드 돌려막으면서 사는 삶도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뭐 평범하게 이 돈이라는 기준 하에서만 이제 뭐 행복을 잡는다고 하면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좀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상위 한 뭐 정확히 모르지만 한 20%나 한 25%밖에 안 돼서 나머지 한 75%나 80%들은 다 이제 서민들인데, 이런 마음을 좀 욕먹긴 할 테지만 얘기는 할게요. 이 돈이라는 거는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사람들은 돈으로만 행복하다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 없어 봐서 그래. 돈은 기본이에요, 기본. 예를 들자고 신혼 초에 남녀가 돈이 여유가 돼. 근데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 알잖아. 돈이 있어도 뭐 남편하고 맨날 싸워. 자녀는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은 돼 있지만 과연 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삶이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돈이라는 개념도 없어지면 이제 개차만 나버리겠지. 그러다 보니 이 수용성, 내가 받아들이는, 혹은 인성, 좀 안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다. 학습. 꼭 공부만의 학습이 아니에요. 공부만의 학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만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뭐 하면서, 이런 것도 다 학습이라고. 이제 뭐 자녀를 이제 뭐 출산을 앞두거나 이제 부모가 되는 부모들은 이 부모라는 게 우리 보자고 어디 가가지고 이 부모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있기야 있겠지. 애가 너무 말 안 듣고 진짜 뭐 폐륜을 저지르고 뭐하고 이거 하면 뭐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뭐야?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이제 원래 프로 자체가 부모들이 다 이상하더만. 이 부모로서의 내 입장을 바라보면서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다 공부만의 학습이 아니라 인생 학습.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뭐 IQ가 있고 나 기억이 안 나네. 뭐 IQ가 있고 EQ가 있고 그러잖아. 삶을 살아가는 거에 사회생활하는 머리랑은 공부 머리랑은 틀려요. 물론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좋고 이러면 뭐 잘난 머리가 있으니까 있어 보이긴 하겠지.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그래도 뭐 3년, 5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공부 머리랑 삶의 머리는 틀려.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해. 주식 혹은 도박을 해. 주식과 도박이라고 뭐 같이 하면 주식 하는 분들 좀 난리치긴 한데, 아무튼 뭐 같이 보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도박을 해, 도박을 하는데 내가 도박에 한 10번 해가지고 한 9번 잃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9번 잃고 한 번 따면, 물론 9번 중에서 뭐 10억을 잃었는데 뭐 한 번에 뭐 100억을 땄다 이러면 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내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빠지는 그런 것도 학습 능력이야. 학습 능력. 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하는 것도 학습 능력. 간혹 가다가 그러면 이런 말 보자고.
저 사람이, 나를 제외한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적골 나겠다. 이런 생각을 은근히 가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학습. 인생은 학습이에요, 학습. 공부만이 학습이 아니야. 공부만이. 같은 실수를 반복을 계속 연달아 하는 것도 인성의 문제. 또한 올바른 거를 고지고대로 보지 못하며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 그것이 맞다라고 믿는 것도 인성이 상태가 안 좋을 때, 혹은 나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또한 이 인성은 이제 도장인자를 쓰는데, 이 인성은 이제 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뭐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계획이라고. 문서, 도장 찍는 일. 모든 인간은 어떠한 일을 뭐 이제 무형의 일을 뭐 제외하고 유형의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해요? 도장 찍고, 도장을 찍고 학원을 다니든 뭐 요가를 다니든 뭐 꽃꽂이를 다니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도장인자 써가지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냥 시작의 계획의 일의 계획이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문서라는 게 다양해요. 문서라는 게. 문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신용도 될 수 있고, 뭐 인성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신용이 낮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인성의 상태가 좋으면 뭐 신용이 좋아서 은행에서 카드 한도를 높게 잡아주거나 좀 이렇게 혜택이 많거나. 이 인성이라는 건 문서잖아요. 문서.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부자라는 이제 분들은 부동산 부자가 많아요. 부동산 부자들. 이 인성이라는 게 사실 뭐 많은 비중이 좀 많이 커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 산다라는, 행복하다라는 기준이 뭘까? 물론 남들 비교에 비해서 남들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러지. 근데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뭐 사회적인 등급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내가 여기 맨 밑자락에 있어. 맨 밑자락에. 근데 올라가고 삶이 좋아져도 더 위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잘 사는 사람들은 많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좀 굉장히 잘 살았거든.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을 보면 더 잘 사는 애들도 많아. 내가 행복한지, 내 입장이 뭔지, 내 주제가 뭔지.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뭐 지인이지만 학벌이 좋아. 어릴 때 여자인데 어릴 때 뭐 해외도 갔다 와서 뭐 학벌도 엄청 좋아. 근데 한국 돌아와서 눈이 높아가지고 마땅한 회사가 없어서 취업을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아마 40 몇 세인가 그래. 거의 한 50 바라보고 있을 건데 그래. 아직까지도 이 눈을 낮추지 못해서 취업을 한 번도 못했어. 또한 50이 됐는데도, 50에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남자의 입장을 따지고 가. 이 정도까지 노처녀면 진짜 결혼을 하고 그냥 아예 포기하면 모르겠는데, 노처녀면 아직까지도 지 잘났다고 아직도 20대 30대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를 고르고 자빠지면 미친 거지. 이런 애를 데리고 갈 남자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 뭐 대가리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정신병자 아닌 이상은 안 데려가요. 이미 백마탄 환자들은 이미 다 떠나갔어. 없어. 그냥 학벌만 좋은, 경력도 없고 집안도 안 좋은 여자를, 능력 있는 남자가 이 나이대 그 여자의 상황에 여자를 데리고 가겠냐고. 미쳤다고.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도 본인들이 나이가 한 40이 돼.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 있으면 막말로 못난 애랑 갈래요. 솔직히 뭐 젊거나 좀 인물이라도 좋거나 좀 타협을 해야지. 남자들도 똑같아. 이런 것도 다 인성의 문제예요. 인성의 문제. 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입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간혹 가다가 이 인성과 이제 식상을 잠깐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제 인성 같은 경우는 야, 얘 인성 쓰레기 아니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 인성 같은 경우는 인성과 이제 식상을 보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식상은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뭐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이제 표출이라는 거예요. 표출.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인성은 이제 내면. 그 다음에 보여지지 않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뭐 사람을 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사람에 있어서 처음 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지? 이 사람의 사고방식, 마인드 이런 걸로 보진 않잖아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사기를 칠 거야. 사기를. 그죠? 근데 인상 좋게는 다가가야지. 표출. 보여지는 거는 차분하게 다가가면서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기칠 생각이야. 그러면 그냥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알고 보니 이 사람 첫인상은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 착하더라. 사람이 괜찮더라. 반면 야, 얘 인상은 좋은데 애가 미친놈이네. 요게 인성과 식상.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의 외면을 보는 판단을 많이 해요. 왜? 내면이라는 인성에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려면 어느 정도 친해지고 기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근데 모든 인간이라는 게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옆에 두면서 그 사람의 사정이나 사고방식까지는 다 알지 못해요. 많은 인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그 사람의 바라보는 생각의 사고에 각자의 바라보는 시각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상에 있어서 판단을 해요. 사실 뭐 인성이 쓰레기네 뭐가 쓰레기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뭐 식상이 쓰레기네 뭐네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어감도 좀 안 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 인성과 내면적인 나의 사고방식,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인성과 그다음 식상, 내 표현 뭐한 거 요런 것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말이 좀 많아요. 나는 좀 식상에 비해서 좀 요거를 쓰는 구조인데 내가 말하는 게 좀 싸가지가 없어. 좀 첫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뭐 싸가지 없게 생겼네. 뭐 기생구라비 같네. 좀 나쁜 새끼 같네. 이런 새끼, 뭔 새끼 많이 들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 뭐 괜찮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는 그냥 일단적으로 그래. 내 학생이든 뭐 단골 손님이든 아무튼 이 식상이라는 거랑 이 인성을 이제 예를 들자 보자고. 뭐 TV에서 뭐랄까 남자가 아버지를 폭행을 해. 싸워.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싸워.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봤을 때는 어때요? 나쁜 새끼잖아. 지 아버지 패니까 나쁜 새끼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야기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들으면 입장이 틀려져요. 저희 아버지가 제 아내, 제 자식, 돈 다 끌어다가 사업해서 돈 날렸어요. 갚지도 않고. 근데 저희 집 와가지고 살겠다고 연변천벽하면서 돈을 뜯고 자기 마누라까지 때린대. 요런 기본적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으면 이게 과연 어때요? 알고 보니 외관상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알고 보니 야 씨발 저런 말 하다. 요게 되는 거거든. 요런 게 인간이 사람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시선으로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가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을 인간관계를 안 하는 사람들이야 사실. 모든 인간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외면과 내면이 반드시 존재해요. 야 첫인상은 좋았는데 알고 보니 미친놈이더라. 사기꾼이었더라. 왜? 사기꾼들은 어떤 나라든 간에 다 인상 좋아. 다. 외면으로 보여지는 걸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은 뭐가 중요해? 외면이 중요해요? 내면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이 나한테만 잘해주면 좋다고? 사람만 괜찮아 보이면 좋다고? 안 그래요.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안정을 위해서. 안정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황금 만능 물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라는 비중이 크거든. 하지만 이 안정에 있어서는 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만. 돈은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자인데 결혼을 했어. 남자로 해야 되나? 남자인데 결혼을 했어. 돈은 넉넉해. 근데 아내랑 자식이 해외가 있어. 기러기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라는 것만 안정성으로 놓고 행복으로 잡으면 이거는 뭐가 되냐고. 그잖아. 사람은 이 재성에 있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나 이런 걸로 재산, 식상, 비겁, 그 다음에 관성으로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인성의 상태로 안정을 취해요. 자, 주변에 여성분들 주변에 한번 봐봐요. 남편 잘 만난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 전업주부하면서 맨날 띵가띵가 노는 여자들이 있어. 주변에 한 명씩은 있을 거야 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사람 있다. 아우 우리 남편은 이래저래 하면서 듣기도 싫을 정도로 쟤는 왜 저럴까? 남편이 저렇게 벌어다주고 그러면 좀 그래도 저렇게 너무 놀러 다니고 애도 안 보고 이러면 좀 같은 여자가 봐도 좀 이상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남편 보기 좋고 재산이 많든 뭐를 많든 하든 간에 이 인성이라는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삶의 질은 확 떨어져요. 삶의 질은. 안정감, 안정성. 돈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긴 하지만 계속 같은 말을 하지만 이 돈으로 안정을 취하지 않는다니까. 안정을. 돈은 안정을 지키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돈으로 뭔가 안정이 된다라는 거는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인 거야. 상대적인 거고.
오히려 이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팔자들은, 이 사업가들은 별로 좋은 팔자로 안 봐요. 원래 돈 많이 벌고 벌 때 확 벌고 못 벌 때 확 못 벌고 이런 팔자들은 안 좋게, 아니 좋게 안 봐. 사업이라는 게 불안하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뭐 점점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망가지는 거고. 원래 명리고세에서 말하는 이 사업가들은 별로 좋은 팔자로 안 봐. 그래서 너무 불안정하거든. 근데 명리학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효율성. 저노동, 고액, 저노동 대비에 금액을 많이 버는 거. 또 일정한 안전자산 하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어질까요? 나로 힘들어질까? 나 자신으로? 안 그래요.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 많아. 이제 좀 먹고 살만하지고 이제 겨우겨우 너무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고 왔다가 한 10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이제 좀 안정 좀 됐다 싶었는데 아버지가 아파. 혹은 어머니가 아파. 근데 한 방에 죽지도 않아. 병원에 막 한 5년 10년 누워있어서 이 돈 다 까먹었어. 요런 게 외부적인 상황이잖아요. 요 외부적인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소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부모 보기 좋은 애들은 부모님들이 아파도 한 방에 가요. 또한 아프지 않게 자연사를 하시거나, 부모 보기 더럽게 없는 사람들은 부모가 암이 걸렸습니다 뭐하고 막 이러면 돈은 다 쪽쪽 빨아먹고 이제 내가 죽을만 하면 그때 가버려요. 그래서 이 외부적인 타격에 있어서 안정적인 거,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 이런 거를 좀 귀하게 봐요. 명리학에서는. 돈을 벌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귀하게 안 봐. 우리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부러워는 하지 당연히. 하지만 돈을 쓰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잖아. 돈을 쓰는 사람들. 막말로 본인들이 통장에 말도 안 되는 진짜 돈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생계형 일을 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게다가 이 돈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 기준치가 없어.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만족을 하냐 차이는 커요. 그게 인성이라는 거. 인성. 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동을 하고 뭐하고 돈을 모아봐야 뭐 안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뭐 비트코인, 뭐 최근에 뭐 루나 뭐 그런 코인들, 그 다음에 청량 이런 거 다 뭐예요? 그거 아니고서야 내가 이 한국 사회에서 올라설 수가 없겠구나. 서민이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은 그거다 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 문서, 부동산, 뭐 주식, 그 다음에 청약. 청약은 이제 관인상생으로 관으로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당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매매, 이런 거. 다 인성에 해당되잖아. 오히려 삶의 질을 올리거나 돈을 벌 때는 이 재성이 움직이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재성이 움직이는 경우는. 사람은 모으기 위해서 살아, 쓰기 위해서 살아. 쓰기 위해서. 쓰려고 돈 벌잖아. 그잖아요. 돈 나갈 데가 없으면 돈 벌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잖아. 고정지출이 이달에 이제 얼마씩 나가야 되니까 돈은 이제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버는 건데, 고정지출도 없어. 뭐 먹는 거 식비도 안 나가가, 뭐 핸드폰비도 안 나가, 뭐 집비도 안 나가, 뭐 차비도 안 나가, 대출 막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재산을 굳이 형성할 필요는 없어요. 뭐 때문에? 쓰기 위해서 버는 거지. 쓰기 위해서. 정확히는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가 쓰기 위해서 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인성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거. 안목 이런 거. 다 요새 이런 거에 치중돼 있잖아. 어떻게든 이제 서민을 벗어나서 좀 잘 살아보려고. 어느 위치에서 만족을 하고 사냐.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 이런 거. 다 인성에 연관돼 있다 보면 돼요. 인성. 예를 들어서 진짜 심한 말로 한 달에 한 10만 원 버는데 나 이거 만족해 나 행복해 이런 거는 좀 미친 거지. 그죠? 이런 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한 달에 그냥 200 벌어. 평균적이게 200에서 250 정도 그냥 세후로 해가지고 번다고 치자고. 세후로. 난 이 정도면 안정적이야. 그래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행복하는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돈 너무 적어 하면서 연병천병 하면서 사는 애들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육친이라는 체계에서 보통 이제 관성과 재성을 중요시 여기고, 이제 명리고세에서도 이제 배관을 보통 좀 중요시 여기기는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 진짜 관료사회, 봉건사회, 신분제도 사회에서나 통용이 됐던 거지, 현대사회에서는 요게 사실 좀 중요해요.
직업과 재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저 잘 살까요? 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요? 남 부럽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거는 얘네들에 좀 많이 치중돼 있어요. 얘네들에 비해서. 물론 얘네들도 잘 써도 잘 살 수는 있어요.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만드는 애와 재산만 형성하는 사람들. 사실 이제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나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소비하기 위해서 쓰고 싶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인간의 본능적인 본능적으로 이 과시욕 혹은 내가 관심받고자 하는 이런 게 심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연히 DNA 자체에 박혀 있는 거란 말이야. 돈만 모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의외로 또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중만 보면. 물론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100%라는 기준 하에 진짜 거의 한 10%, 많이 잡아봐야 15% 정도 사람들이고, 나머지 진짜 뭐 90%에서 85% 정도의 사람들은 쓰기 위해서 쓰는 거에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좀 체계 좀 아시라는 거예요. 미래를 청견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식간에서 이제 뭐 득수이청이나 이제 보도사로나 이렇게 깔아버리거나 아니면 인을 써버리거나 이래도 좀 성경지명, 멀리 내다보는 이런 것도 이제 뭐 식간상도 있긴 하지만 이 인성의 비중이 좀 커요. 인성의 비중이. 그럼 사실 이제 부동산을 하든 청약을 하든 뭐 건물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뭐 등등등등 이 인성에 관해서를 돈 벌려면 좀 안목을 좀 키워야 돼. 뭐 별거 없어요, 인성은. 생물학적인 거 관점에서 남녀에게 어머니. 그 다음에 사회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뭐 나의 생각, 뭐 수용성, 뭐 학습, 공부도 될 수도 있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것도 학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문서, 이런 거.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이제 비식재간이 다 정리해드리고, 오행들의 좀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